여러분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일들 보면 정말 머리가 아플 정도로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이란이랑 대화가 아주 잘 풀리고 있다면서 카메라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이란은 미국이랑 협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면서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펄펄 뛰는 상황이에요.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미국 대통령과 자존심 하나로 버티는 이란 중에 과연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단순한 기싸움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경제의 속성이 숨겨둔 거대한 연극에 완전히 속고 계신 거예요. 이 뻔해 보이는 뉴스 뒤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못한 거대한 돈과 권력의 밀거래가 아주 깊숙이 숨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와중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폭주하며 이란의 석유 시설을 무차별적으로 때리기 시작했어요. 왜 하필 미국과 이란이 대화하려는 바로 이 타이밍에 이스라엘은 저토록 위험한 도박을 감행하는 걸까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뜻밖의 나라 파키스탄까지 이 위험한 게임에 심부름꾼으로 끼어들며 판이 커지고 있어요. 모래바람 뒤에 숨은 진짜 실세들의 동상이몽과 그 추악한 진실을 지금부터 하나씩 시원하게 벗겨드릴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적국끼리 몰래 비밀 협상을 한다면 철저하게 숨기는 것이 외교의 기본 아니겠어요? 비밀이 중간에 새버리면 협상이 깨지는 건 물론이고 국내에서 배신자로 몰려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는 정반대로 행동하며 굳이 기자들 앞에서 이란과 모든 쟁점에서 합의했다고 떠벌리고 다녀요. 심지어 핵무기 포기까지 동의했다는 내용을 자신의 SNS에 올리고 행사 때마다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마치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광고하는 것처럼 행동하는데 이게 과연 정상적인 외교 방식일까요? 협상을 제안하면서 동시에 안 들어주면 폭격을 계속하겠다고 협박까지 섞어 쓰는 트럼프의 속셈은 무엇일까요? 반면 이란은 의회 의장까지 직접 나서서 미국과의 협상은 절대로 없다고 아주 강하게 선을 긋고 있어요. 트럼프의 발언을 저열한 가짜 뉴스라고 비난하면서 이스라엘 언론 보도까지 하나하나 반박하는 중이에요. 외무장관까지 가세해서 미국이 에너지 시장을 조작하기 위해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고 분노를 쏟아내죠. 한쪽은 손을 내밀고 한쪽은 그 손을 거칠게 뿌리치는데 뉴스만 보면 협상은 이미 물 건너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상한 점 하나 눈치채셨나요? 정말 접촉이 없었다면 저렇게까지 국가기관이 총출동해서 부인할까요? 진짜 아무 일도 없었으면 그냥 무시하면 그만인데 왜 의회와 외무부가 릴레이 성명을 내며 매달리는 걸까요? 정치판에서 가장 시끄럽게 아니라고 외칠 때가 사실은 가장 깊숙이 손을 잡고 있을 때라는 거 아시죠? 회사에서도 나 이직 안 해라고 제일 크게 떠드는 사람이 이미 다른 곳에 도장 찍고 온 경우 많잖아요. 이란도 지금 똑같은 상황인 건데 겉으로 강경하게 부인해야만 하는 아주 절박한 사정이 생겨버린 거예요. 지금 이란의 내부 경제 상황을 들여다보면 답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경제가 바닥을 뚫고 지하실로 내려갔어요. 공식 환율이랑 암시장 환율이 무려 30배 넘게 차이가 나면서 화폐 가치가 휴지 조각보다 못하게 변했거든요. 은행에서는 1달러에 1,300원인데 길거리에서는 4만 원을 줘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중이에요. 이란 최대 은행은 돈이 없어서 뱅크런이 터졌고 아예 예금 인출을 중단하며 국민들을 멘붕에 빠뜨렸어요. 정부는 세금을 62%나 올리면서 최저임금은 쥐꼬리만큼 동결하니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테헤란을 포함한 주요 도시마다 시위대가 쏟아져 나와 최고 지도자의 사진을 태우며 정권 퇴진을 외쳐요. 이슬람 혁명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가 벌어지면서 왕정 시절이 차라리 나았다는 말까지 공공연히 나옵니다. 이런 판국에 미국이랑 대화하고 있다고 인정하면 나라 팔아먹는 배신자라는 소리가 바로 터져 나올 텐데. 그래서 이란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부인하면서도 뒤로는 미국의 전화를 아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처음에는 전면 부인하더니 며칠 뒤에 슬그머니 간접 대화는 있었다고 말을 바꾸기 시작하더라고요. 트럼프는 이란이 자국민에게 살해당할까봐 두려워서 말을 못하는 것이라며 그들의 약점을 정확히 찔렀어요. 그런데 이 둘의 밀당을 가만히 지켜보지 못하고 중간에 난입해서 판을 흔드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미국과 이란이 손을 잡는 낌새를 채자마자 이스라엘은 이란의 석유 시설을 향해 미사일을 날리기 시작했죠. 전쟁 중에 적의 석유 시설을 때리는 건 전략이라 쳐도 왜 하필 대화 분위기가 감도는 지금일까요? 이스라엘은 이란의 돈줄을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해 수도 테헤란의 석유 저장소를 조준 타격하며 폭주했어요. 거대한 불기둥과 검은 연기가 하늘을 덮었고 하늘에서 기름 비가 내린다는 목격담이 나올 정도로 처참했죠. 이 공격의 타이밍이 기가 막힌 게 미국이 이란과 대화가 잘 된다고 발표한 시점과 거의 일치하거든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협상판 자체를 완전히 엎어버리겠다는 강력한 의사 표시예요. 이스라엘이 원하는 건 단순한 휴전이 아니라 이란 정권의 붕괴와 핵 개발 능력의 영구적인 소멸이거든요.
미국이 제재를 풀어주면 이란은 다시 돈을 벌어 힘을 키울 것이고 결국 이스라엘을 또 위협할 게 뻔해요. 지하 깊숙이 숨겨진 핵시설은 벙커버스터로도 파괴가 안 되니 돈이 생기기 전에 뿌리를 뽑아야 하는 거죠. 이스라엘에게는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판단하에 협상을 방해하려고 석유 시설을 불태운 거예요. 석유 시설이 불타면 이란은 분노해서 보복할 것이고 보복이 시작되면 미국과의 협상은 자동으로 깨지니까요. 실제로 이란이 보복에 나서면서 중동 전체의 에너지 시설들이 타격을 입고 유가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렌트유가 하루 만에 폭등하고 유럽 가스 가격도 급등하면서 전 세계가 에너지 전쟁의 공포에 떨어요. 경제의 속성 시청자 여러분, 이 긴박한 상황에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란은 국제 유가를 배럴당 200달러까지 끌어올리겠다며 석유를 무기로 삼아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어요. 미국 백악관도 이스라엘의 돌발 행동에 당황하며 도대체 무슨 짓이냐고 강력하게 항의했다는 보도가 나왔죠. 트럼프 측근은 대통령이 석유를 비축하길 원하지 불태우길 원하는 게 아니라며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미국의 기분보다 자신들의 생존이 걸린 이란의 핵시설이 100배는 더 무섭고 중요해요. 상황이 이런데도 트럼프가 협상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의 머릿속에 더 큰 시한폭탄이 돌고 있어서예요. 첫 번째 폭탄은 바로 미국에 치솟는 에너지 가격인데, 유가가 오르면 유권자들의 표심이 바로 돌아서거든요. 미국 정치에서 갤런당 3.5달러는 보이지 않는 마지노선인데 이미 그 선을 넘어서며 경고등이 켜졌어요. 기름값이 오르면 장바구니 물가가 무거워지고 그 원망은 고스란히 현직 대통령인 트럼프에게 향하게 되죠. 두 번째 폭탄은 11월에 있을 중간선거인데, 여기서 지면 트럼프는 남은 임기 내내 레임덕에 시달려요. 직 전 대통령이 유가 폭등 때문에 지지율이 추락하는 걸 옆에서 지켜봤기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싫은 거죠. 세 번째 폭탄은 이란 내부의 권력 공백 상황인데, 최근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하며 난리가 났어요. 벙커에서 회의하던 중 공습을 받아 일가족과 핵심 수뇌부들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죠. 지금 이란의 권력 꼭대기가 텅 비어 있는 상태라 이 빈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가 전쟁의 결말을 결정해요. 미국과 말이 통하는 인물이 올라오면 종전 딜이 가능하지만 극강경파가 잡으면 끝없는 수렁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는 48시간 최후 통첩이라는 강수를 두며 이란에게 대화 테이블로 나오라고 강력히 압박했어요. 결국 이란은 시한 만료 직전에 대화 의사를 전해왔고, 트럼프는 즉시 폭격 유예를 선언하며 숨을 돌렸죠. 트럼프는 이란의 차기 지도자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물로 세우기 위해 비밀스러운 작업을 시작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이름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란 의회 의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예요. 이 남자는 군인 출신으로 경찰총장과 시장을 거쳐 의회까지 장악한 이란에서 가장 야심찬 인물이거든요. 대통령 선거에 3번이나 떨어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번 권력 공백을 틈타 주인공이 되려 하고 있어요. 로이터 통신은 갈리바프를 이란의 정치와 안보, 그리고 성직자 엘리트를 잇는 유일한 핵심 연결고리라 평가해요. 트럼프도 자신이 존경하는 인물과 대화하고 있다며 사실상 갈리바프를 협상 파트너로 점찍었음을 암시했죠. 웃긴 건 이 갈리바프가 카메라 앞에서는 미국을 침략자라 부르며 피로 물들이겠다고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조국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며 국민들에게 강경투쟁을 선동하는 게 이 남자의 공식적인 대외 이미지죠. 그런데 이 남자의 뒷모습을 보면 정말 소름 돋는데, 정작 자기 가족들은 서방 국가로 빼돌리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프랑스 비자를 신청하고 아들은 캐나다 영주권까지 신청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로 폭로됐거든요. 앞에서는 미국을 욕하며 국민들을 사지로 내몰고 뒤에서는 자기 가족의 안위만 챙기는 이중성을 보인 거죠. 이건 갈리바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란의 주요 권력층 대부분이 비슷한 행동을 하며 탈출구를 찾고 있어요. 신앙심으로 체제를 지키겠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고, 사실은 자신들의 경제적 특권과 권력 유지가 목적이죠. 바로 이 추악한 이중성이 미국이 파고든 핵심 약점이고, 트럼프는 이를 이용해 갈리바프와 거래를 합니다. 갈리바프 입장에서도 미국을 욕하며 지지층을 결집하는 동시에 뒤로 권력을 잡는 게 남는 장사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거래가 공짜일 리 없죠. 갈리바프는 미국에게 터무니없는 전쟁 배상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어요. 미군 기지 폐쇄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 허용 같은 말도 안 되는 조건들을 잔뜩 늘어놓았거든요. 자연적으로 생긴 바다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받겠다는 건 국제법상으로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해군이 거의 괴멸되고 핵시설도 망가진 나라가 이기고 있는 나라에게 배상금을 달라는 게 상식일까요? 하지만 여기에는 이란만의 고도의 협상 전술인 앵커링이 숨어 있는데, 진짜 목적은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이란이 진짜 원하는 건 배상금이 아니라 전 세계에 꽁꽁 묶여 있는 자신들의 동결 자금을 푸는 거예요. 미국 제재로 묶인 수십억 달러만 풀려도 이란 정부는 미국의 승리에서 돈을 받아냈다고 홍보할 수 있죠. 체면을 세우면서 못 이기는 척 휴전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니 이란 권력자들에게는 이보다 좋을 수 없어요. 결국 이 전쟁의 본질은 이념이나 종교가 아니라 철저하게 돈과 권력을 지키기 위한 진흙탕 싸움인 거예요. 갈리바프는 이 돈으로 무너진 경제를 수습하는 신용을 하며 차기 최고 지도자 자리를 굳히려고 할 겁니다. 트럼프도 이란의 핵포기와 해협 개방을 얻어낼 수 있다면 동결 자금 정도는 기꺼이 내줄 용의가 있어요. 이 위험한 밀거래의 중개인 역할을 뜻밖에도 파키스탄이 맡게 되었는데 여기에도 숨은 사정이 복잡해요. 파키스탄은 이란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전쟁이 커지면 무장 세력과 난민이 밀려올까봐 겁이 난 거죠. 게다가 에너지 공급이 끊겨 발전소가 멈출 위기라 옆집 불이 자기 집으로 번지기 전에 직접 끌어 나선 거예요. 이제 트럼프와 갈리바프 그리고 파키스탄의 이해관계가 하나의 테이블 위에 모이며 결말을 향해 달려가요. 하지만 이 밀실 게임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방해 카드가 아직 강력하게 남아 있어요. 누가 이기느냐가 아니라 누가 먼저 상대의 마지노선을 건드리느냐에 따라 우리의 기름값과 운명이 결정돼요. 여러분은 과연 이 추악한 돈의 전쟁에서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